하드로님 원작 수상한 후임병 2부. 나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음을 확신했다. 이강수를 따로 불러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여기저기 고참들이 있는 데다 지금은 내가 막사 주변을 청소하느라 아무래도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 싶었다. 궁금해 죽을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며 몇몇 고참들이 내무반 막사 뒤에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특히 죽은 윤우창 상병을 심하게 괴롭혔던 김기혁 병장이 가장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 병장은 심심하면 후임병들을 세워놓고 훈련용 대검으로 가슴팍을 쿡쿡 찌르는 놈이다. 병장 1호봉인 그 자식은 생긴 거부터가 재수없었다. 170이 될까 말까한 키에 얼굴은 시커멓다. 눈은 양옆으로 쫙 찢어져 있고 납작한 코에 외놈들처럼 윗니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정확히 경상도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놈이다. 난 원래 경상도 사투리를 좋아했는데 그 자식이 우리 부대로 온 뒤로 경상도 사투리만 들리면 가위가 눌리는 기분이 들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전 부대에서 그 자식이 저지른 사고가 뭔지 대충 알 것 같았다. 그놈의 칼질에 여럿이 당했다. 나는 당한 적은 없었지만 김 병장에게 당한 부대원들의 공통점은 가슴팍 여기저기에 목이 물린 자국의 크기만큼 피멍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죽은 윤상병도 분명히 그 자국이 남아있었을 텐데 헌병대 조사관이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하는 날엔 김 병장은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한 살인범은 아니어도 가혹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김 병장을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기도 했다. 잘됐다, 이 미친 새끼. 어디 한번 콩밥을 먹어봐야 되는데. 그나저나 내일이면 일병 진급날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기가 막혔다. 내무반 막사 앞에 천막을 두른 임시분향소가 설치되었다. 우리는 단체로 예를 먼저 갖추고 개인적으로 한 명씩 돌아가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영정사진이 없는 관계로 대신 우리는 그 자리에 윤상병이 사용했던 헬멧과 군복을 올려놓았다. 한 달 가까이 생활해왔지만 아직 우리는 서로 간에 정이 없는 것 같았다. 눈물을 보이는 부대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거기엔 나도 속해 있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생활 동안 나는 전입 온 부대원들이 내 부대원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몇몇을 제외하고 내 눈엔 아직도 그들이 정신병원에서 집단 탈출한 환자로만 보였다. 마침내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면장에서 나는 열애된 고참들의 식판을 닦고 있었다. 오늘도 내 옆 우두커니 서서 내가 식판 닦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강수가 말을 건넸다. 일병 진급 축하드립니다.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나의 답변이 없자 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데 20여 분 뒤면 고참들이 씻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 뭐 알고 있지? 나는 일부러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며 물었다. 뭐 말입니까? 나는 주변을 잠시 살핀 후 그에게 다시 물었다. 너 어제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했잖아. 그러자 갑자기 이강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또다시 어제의 기억이 떠오르며 덜컥 겁이 났다. 동시에 괜히 물어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야, 너 그런 표정 짓지 마. 졸라 무서워, 새끼야. 그런데도 그는 그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에게 약간의 신기가 있습니다. 뭐? 오늘도 수세미를 던져야 하는가?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수세미를 던지긴커녕 멍하니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귀신이라도 본다는 거야?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침이 목구멍으로
꼴깍 넘어갔다. 확 낀다, 야. 내가 지금 무당하고 같이 있는 거야?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나의 질문에 갑자기 그는 화가 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전 무당이 아닙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닙니다. 대드는 듯한 그의 말에 평소 같으면 정광이라도 깠을 텐데 오히려 나는 주눅들어 있었다. 그럼 뭔데? 그는 내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렸을 때였습니다.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소 벌초를 위해 인근 공동묘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서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수세미질을 멈춘 지 오래되었다. 추석이 며칠 남았음에도 묘지는 미리 차례를 드리러 온 사람들 몇몇이 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산소에서 인사받을 때 사람이 산소에 올라가냐고 말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례를 지내고 있는 산소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버지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제 눈엔 분명히 그 동그란 산소 봉분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신 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시며 바쁘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전혀 끼어들 순간을 찾지 못했다. 한 번은 그해 겨울에 제가 심한 열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인데 그 병실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른도 있고 제 또래 아이들도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차린 제가 병실 문구석에서 두 아이가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깔깔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간호를 하시던 제 어머니께서 왜 그러냐며 미소 진 얼굴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친구들이 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신 어머니는 갑자기 싸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제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런 게 계속 보이냐? 난 어느새 그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그 뒤론 특별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니, 보였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헐, 그나마 다행이네.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뭐? 나는 다시 수세미질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 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숨죽인 말에 동작을 멈추고 말았다. 지금 이 부대에 낯선 군인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표정이 굳어버렸다. 척추를 따라 내려오는 싸늘한 전율, 삭신이 오그라드는 듯한 공포. 나는 정말로 이 자식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제 윤상병님은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 모른 척할 걸. 이제야 후회가 밀려왔다. 그래도 명색이 고참인데 여기서 주눅든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미치겠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런데 이 자식은 내 말을 듣기나 했는지 그저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들이 나타나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같이 살기 어린 눈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인데 몇몇은 저희하고 복장이 다릅니다. 얼룩무늬 전투복이 아닌 옛날 민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쟁도 아닌데 무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젠장, 이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는 뭔가 낚인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그의 말을 중지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궁금한 것을 물었다.
그러니까 아이씨, 진짜 네가 본 게 귀신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그게 귀신이 아니고 뭡니까? 어느 틈엔가 그는 울먹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놈들이 어디 있는데? 모릅니다.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장소가 다릅니다. 저는 그들이 나타날 때면 그냥 가만히 서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나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며 이명증처럼 귀에서 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 자식이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서서 눈가를 돌리던 이유가 이것이었다니. 그러고 보니 어제 이곳에서도 그는 같은 행동을 보였다. 다시 한번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그럼 너 이 새끼 어제도 여기서 봤냐? 네, 무장을 한 어떤 군인이 세면장에서 물을 먹고 갔습니다. 얼굴에 검은 위장 크림이 발라져 있었고 한쪽 뺨에는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 전투를 마치고 온 군인처럼. 그리고 뭐? 그는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물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시커먼 얼굴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면장 주변을 몇 바퀴 뱅뱅 돌더니 두 손으로 벽을 긁으면서 타고 올라가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유격장에서 담 넘듯이 말입니다. 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세면장 안의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살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너 이 새끼, 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죽는다. 거짓말 아닙니다. 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은 당당했다. 그럼 윤상병 얘긴 뭐야? 어제 오전에 쌀이나무 채취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고참들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올랐을 때입니다. 처음엔 계곡길을 따라 걸었는데 무수한 돌 사이에 안전하게 발을 딛고 걷기 위해서 앞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숲속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앞을 쳐다봤는데 일렬로 쭉 늘어선 우리 사이에 누가 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일반 작업복 차림인데 누가 철모를 쓴 무정한 군인 한 명이 윤상병님 뒤에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걷는 중간중간 우거진 억새풀 속에서 무정한 군인 3명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이는데 아무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억새풀 숲에서 나와서 윤상병님을 둘러싸고 걷는 겁니다. 저는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는데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간신히 제 입을 틀어막고 견뎠습니다.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강수의 부릅뜬 두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작업하는 얼마 동안 그들은 윤상병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이지 않았다가 작업이 끝날 때쯤 윤상병님과 쌀이나무를 같이 들어주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막사까지 내려온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계속 수군거리더니 쓴 웃음을 짓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 새끼가 자기 미친놈이니 건들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있는 나는 뭔가. 나는 이렇게 수없이 내 자신을 세뇌시키며 그가 보았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찾으려 노력했다. 결론은 둘 중 하나이다. 이강수 이놈이 미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갑자기 너털 웃음이 나왔다. 이 미친 또라이 새끼야.
그러니까 윤상병이 귀신 때문에 죽었다. 이 말에 그는 눈 주변을 손으로 닦고 나를 주시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 또 누구한테 했냐? 지금이 처음입니다. 바로 그때 고참들이 씻기 위해 세면장으로 하나둘씩 수건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야? 아직도 식빵 닦냐? 네, 그렇습니다. 빨리 하고 쉬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나는 남은 식판을 다시 열심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른쪽 검지를 입에 갖다 대며 그에게 입 다물 것을 명령했다. 하여튼 어제부터 이상했다니까. 세면장에 들어온 고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윤희청 그 자식 졸라 몸이 약해서 산에 오를 때 중간중간 쉬었잖아. 근데 어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산을 오르더라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쌀에나무 짊어지고 내려가는 거 봤냐? 야, 너 그거 봤으면 놀랬을걸? 난 어제 그 자식이 무슨 약 먹은 줄 알았다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정수리에 얼음물이 떨어지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을 이강수가 말한 뒷산과 인접해 있는 이 초소 근무가 걱정되었다. 진짜 공포의 밤이 되겠구만. 내무반과 식당 사이에 있는 이 초소는 이강수가 말한 뒷산과 인접해 있다. 그렇게 자주 다니던 뒷산이 어느 순간 공포의 장소로 바뀐 것이다. 아이씨, 어쩌다가 저런 또라이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새벽 1시 근무 중 짜증을 내는 듯한 나의 표정을 보았는지 근무 사수인 최혁재 병장이 나에게 물었다. 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최 병장은 원래 우리 부대 부대원이다. 그리고 친형처럼 나에게 굉장히 잘해준다. 그게 말입니다.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잠시 했지만 내 입은 벌써 말을 내뱉고 있었다. 이강수 이 자식이 부대에서 자꾸 귀신 보인다고. 게다가 윤상병이 죽은 것도 귀신 때문이라고. 최 병장은 무슨 애들 귀신놀이 정도로 생각하는지 별로 놀랍지 않다는 듯 피식 웃음을 지었다. 장난 아닙니다. 그 자식 말하는 거 들어보면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말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은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 진짜로 이 산에 귀신이 사나 보네. 나의 심각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최 병장은 여전히 웃음 진 얼굴로 말을 했다. 예?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쫄병 때 하사 생활만 5년을 한 선임환사가 있었어. 170이 안 되는 키에 몸은 완전히 터미네이터처럼 단단했지. 포병대대에서 애를 하나 잘못 패서 진급 떨어지고 우리 부대로 온 거야. 부대원이 20명 남짓한 부대였으니까 그 사람 눈에 제대로 된 부대로 보였겠냐. 맨날 산에 혼자 올라가서 봄에는 취나물 캐러 가고 여름이면 머루나 더덕 캐러 다녔단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 당시에 그냥 중사 진급 포기하고 제대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제대 후 빵집을 하겠다나 뭐 그 우악스러운 손으로 빵을 만들고 있는 걸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 어쨌든 얼마 후에 그 사람은 제대했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계속 최 병장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 사람이 제대하기 전날 부대원들하고 간단히 맥주 한잔 하는데 그러더라고. 저 식당 뒷산에 혼자 가지 말라고. 무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나 뭐라나. 자기는 혼자 열심히 돌아다녔으면서 우리한테 이러는 게 무서웠지. 근데 자기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면서 정말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듣고 있는 나는 다시 한번 짜증이 밀려왔다. 진짜 오나가나 귀신 얘기뿐이네. 이런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최 병장이 나를 안심시켰다. 귀신 얘기는 어느 부대나 있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처음엔 그 사람 얘기 들었을 때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추억거리야. 그럼 혹시 혼자서 저 뒷산에 돌아다녔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임마, 군대에서 야산을 혼자 돌아다니면 어떡해. 게다가 부대원도 적은데 누가 없으면 바로 티나잖아. 그런데 갑자기 최 병장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삐죽거리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 그러고 보니 한 번 있었다.